시간이 지나서 좀 잊은 감이 있는데 네.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을 다 바꿨어요.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은 변호사비 대납 건이었죠. 그런데 이제 태국에서 막 잡아오면서 모든 과정을 다 그 생중계 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검찰에서 구속 수사 받으면서 진술을 바꾸면서 이게 대북 송금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온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800만 불에 대해서 대북에 송금한 건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그 논리적인 맹점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무엇이냐면 이미 2019년 5월 달에 그 단천특구 개발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? 그 대가로 500만 불을 지급했다라고 2019년도 1월 달에 예.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해서 나노스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해서 1,500억의 이익을 얻었다. 네.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의 가장 큰 혐의 중에 하나가 주가 조작이었거든요. 예.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을 했던 종목인 나노스가 IR 한 1월 17일 날 IR 할 때 거기에서 500만 불을 이행 계약금으로 줬다라고 거기에 써 있기도 해요. 예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500만 불 지급한 것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쌍방울의 그런 기업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요. 그리고 대북 송금 300만 불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3자 뇌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? 예. 제3자 뇌물은 기본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예.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뭐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. 권한도 없거든요. 그래서 예. 부정한 청탁을 해서 해줄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 그 공소 제기 자체가 저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다. 네.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비공개 재판에서 변호인이 그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진술이 지금 번복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게 보도를 통해서 네.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이후에 그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부인이 탄원서를 민주당에도 제출도 했고 본인도 옥중 서신을 통해서 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번복을 그 입장을 밝혔잖아요. 예. 그것을 우리 민주당에서 인권위원회나 법률위원회 접수를 한 겁니다. 예.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10개월 동안에 그 구금 중에 조사 받는 중에 강압 수사, 예. 회유와 협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.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접견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에서 그걸 불허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예. 또 하나는 그 해촉했다라고 하는 변호인, 네네. 그 법무법인 해광이잖아요. 예. 그 해광의 변호사를 2003년 3월 달에 또 쌍방울에서 사회에서로 또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. 같은 로펌에 있는 변호사라면 아무래도 그 수사 관련된 기밀들이 그 재판 관련된 기밀들이 누설될 가능성도 또 있는 거잖아요. 예. 이런저런 문제들을 봤을 때 네. 실제로 이게 아무런 의혹이 없다라고 하면 접견을 불허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8월 8일 재판에서 예.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진술할 것이나 보면 알겠지만 네. 그 전에 그 전제로 검찰에서 이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좀 확인시켜줄 필요도 알겠습니다. 있겠다 이 말씀 예. 드립니다.